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적 사건 10주차 수업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특히 밤에는 바람도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부산은 좀 따뜻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생각보다 꽤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밤에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자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조금 살펴보면 벌써 우리가 조선의 중간까지 배웠네요. 맞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까지 배웠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고조선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 고려까지 배우고 벌써 이 조선의 중간까지 왔네요. 자, 여러분 정말 많이 배웠죠? 네,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후기, 그러니까 조선의 뒷이야기들과 그리고 몇 가지의 더 중요한 시대를 배우게 되면 이 긴 여행도 이제 끝이 나는데요. 네, 이번 학기가 끝이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겠지만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자, 선생님의 이 하트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힘을 내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잘 가르칠게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자!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고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불교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기억 안 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조선시대에서는요, 이 유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다른 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유교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유교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조선과 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유교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한국어 처음 공부할 때 어떤 것부터 배우나요? 자, 안녕하세요부터 배우죠? 자, 안녕하세요 할 때 그냥 말만 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고개를 숙여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른들도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답을 하게 되겠죠. 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아니에요. 뭐, 대학에서 선배를 봐도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21학번이면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21학번 이호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배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밥 사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높임말을 많이 쓰죠. 밥은 진지, 자다는 주무시다, 아프다는 편찮다. 여러분 이거 어렵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되나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날이 되면은 어른에게 세배를 하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어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세뱃돈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세뱃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명절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한국의 문화 관습, 문화 습관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자, 바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선의 이 유교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여기 있는 이분들은 조선 시대에 그 유교를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인데요.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유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조선에게 있어서 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교가 얼마나 중요했을까? 그리고 또 유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크게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 유교가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단어 왜 이래? 공부 안 할 거야?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잘 설명할 테니까 자, 여러분 꼭 집중해 주세요. 네, 이거 누구예요? 네, 저예요. 자, 여러분 파이팅 할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이 표시를 많이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특히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하나씩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유교 사상입니다. 자, 사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깊은 생각. 나중에 단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유교는 무엇인가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교는요, 중국에서 이 공자라는 분이 만들었던 사상인데요. 그러나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주 큰 문화, 그리고 습관, 아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종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즉 정치인 거죠. 나라를 정치할 때 필요한 질서와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자, 도리는요, 그냥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규칙 또는 예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질서와 규칙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유교에서는요, 공자 선생님이 아주 유명하지만 이 유교의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 혼자 다 만들지는 않았어. 자, 이 공자 선생님 뒤에 맹자 선생님, 순자 선생님, 주자 선생님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유교는 점점 발전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에까지 오게 되겠죠. 그렇게 와서 이 조선 시대에도 이 조선의 학자들을 통해서 유교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두 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직 모르겠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유교는 그러면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 바로 삼강오륜과 관혼상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수님 살려주세요. 단어가 어렵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천천히 할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자, 삼강오륜은요. 삼강이라는 것과 오륜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3 하면 숫자 뭐가 생각이 나요? 3이죠. 5 하면요. 네, 5죠. 간단하죠? 그래서 삼강은요. 세 가지 명령, 오륜은요. 세 가지 규칙인데요. 자, 명령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다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규칙과 5가지 규칙, 즉 8가지의 규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까 삼강이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군위신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중국 학생들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지만 다른 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모르겠죠. 네, 한국 사람도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크게 외울 필요 없고요. 이 밑에 있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왕과 신하 사이에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왕과 신하 사이에서는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서도 우리 지켜야 될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왕하고 신하 사이에는 필요한 규칙이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규칙? 네, 여러분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말해 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신하는 이제 아빠예요. 자, 부위자강 마찬가지로 여 위에 있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아빠와 자식 사이에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맞죠? 아빠와 자식 사이에는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이 있겠죠. 자식이 아빠 때리면 됩니까? 안 되죠. 네, 아빠도 자식을 사랑해야겠죠. 이런 규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 한번 볼게요. 부위부강. 자, 여러분, 부위부강하면 어려운데, 자, 부부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죠.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강 끝입니다. 이게 바로 3강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왕하고 신하 사이에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아빠와 자식 사이에 규칙이 있다. 그리고 신하와 아내 사이에 규칙이 있다. 아, 죄송해요. 여기 신하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할게요. 신하는 보통 남자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규칙이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왕하고 누구? 신하. 자, 그럼 신하는 자식이 있겠죠? 그럼 아빠와 자식, 그리고 아내도 있겠죠? 아내. 서로 규칙이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3강. 뭐라고요? 3강. 3강이 뭐예요? 세 가지 명령 또는 세 가지 규칙.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네. 그러면 오류는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오류는 5가지 규칙이라고 했어요. 한번 오류를 볼게요. 자, 오류는 5가지 예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규칙이라고 외워버립시다. 하나, 둘, 셋, 넷, 5. 저거 이 사람 알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왕하고 신하 사이에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규칙이 있는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맞죠? 자,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군신유의.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밑에 있는 것만 기억합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자, 의리가 뭐예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것. 끝까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그래서 왕과 신하에는 의리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이쪽에 뭐가 있었죠? 네, 자식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이제 자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부자, 유친. 자, 여러분, 여기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요. 부는 아빠, 자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서로 뭐 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빠와 아들 사이는 서로 친해야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친합니까? 네, 친하게 지내세요. 자, 그리고요. 아까 왼쪽에 뭐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죠. 자, 부부 유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부부 사이는 서로 달라야 한다. 하는 일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돈을 벌거나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의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남자들이 일을 하고요.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죠. 그러면 서로 다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삼강 할 때 배웠던 사람들 다 나왔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는 어이구야. 아이가 있습니다. 장유, 유서. 자, 장유, 유서는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에서요. 문화 수업할 때 음식 같은 거 먼저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먹습니까? 아이가 먼저 먹습니까? 기억해요? 어른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이가 먹죠. 네, 그게 뭐예요? 질서이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른과 아이 사이 중에서는 어른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한다. 이런 식으로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볼게요. 자, 마지막은 친구입니다. 붕우. 자, 붕우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유신. 자, 유는 있다. 신은 믿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가 바로 붕우유신이에요.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외우기 힘들죠.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왕과 신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의리가 필요하다. 자, 의리는 뭐예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신하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아빠가 되겠죠. 아빠와 자식 사이는 어떻습니까? 친해야 됩니까? 안 친해야 됩니까? 그렇죠. 친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구별하는 일이 달라야 한다. 인 거고요. 자, 어른과 아이 중에는 뭐가 필요하다? 차례나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오륜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그려줬죠? 그리고 또 이 그림 그려줬죠? 그래서 이 그림만 외우면은 나중에 삼강오륜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해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시험에 내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밑에 있는 거 내고 그리고 이 규칙의 이름 삼강오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안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요. 충과 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충은요. 충성. 자, 우리 보통 충성은 어디에다가 하나요? 나라에 충성하거나 또는 왕에게 충성을 하죠. 그리고 효는 무엇입니까? 보통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고 왕이나 나라에게 잘하는 것. 그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3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세 가지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과 신하 사이에 규칙이 있다. 그리고 아들과 아빠 사이에 규칙이 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규칙이 있다. 라고 해서 이 그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류는 여기에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자, 오류는 어떻습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빠와 자식 사이에는요, 친해야 된다. 아내와 남편 사이는요, 구별 또는 유별, 달라야 된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 또는 질서가 필요하고요. 친구와 나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삼강오류는요, 지금의 한국에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규칙이에요. 물론 삼강오류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안에는요, 이 삼강오륜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강오륜은 현재의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깊이 남아있는 예절이고 규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관혼상제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는 삼강오륜, 그리고 두 번째는 관혼상제. 이 두 가지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관혼상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죠. 다 보인다. 자, 또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겁먹지 말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자, 관혼상제는요, 관례, 계례, 그리고 혼례, 상례, 제례를 합쳐서요, 관혼상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또 풀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첫 번째 관혼상제 중에서 이 관인데요. 관은요, 성인식이에요. 성인식이 뭡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축하한다고 우리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잖아요. 선물. 이런 것들이 바로 성인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성인식 때 주로 뭐 해요?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뭐 장미꽃 이런 거 주거나 또 뭐 향수 같은 거를 주기도 해요. 어른들이 이제 20살이 된 사람들한테. 여러분 혹시 받은 적이 있나요? 그리고 뭐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요, 그 키스, 네, 뽀뽀. 아이 부끄러워. 뽀뽀 같은 거를 선물로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받았어요? 아, 네, 애인이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이런 내용을 넣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관이 뭐라고요? 성인식, 네, 어른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남자아이의 성인식으로 상투를 들어서 관을 썼다. 자, 여러분 상투가 뭐예요? 여기 머리에 있는 이거, 이게 상투예요. 그리고 관을 썼다. 자, 관이 뭐예요? 네, 예, 이게 바로 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의 이름은 관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계례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계례는 뭐냐면요, 여자아이의 성인식을 계례라고 해요. 그래서 네, 옛날에 여자아이들은요, 제가 그림까지 그리네요. 보통 머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머리를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를 올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녀를 꽂았다. 자, 비녀가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이게 바로 비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으면 이제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아이의 성인식을 계례, 남자아이의 성인식을 관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는 혼입니다. 자, 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결혼이에요. 혼례를 한다 이고요. 이렇게 결혼을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혼상 중에 상입니다. 자, 상은요, 상복. 상복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상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장례식을 하죠. 그게 바로 상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례,
장례는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장례를 의미를 해요. 이게 상복입니다. 상복.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의 제는요,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하죠. 어떻게 제사를 합니까? 네, 이렇게 제사를 하죠. 그리고 제사 중에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에 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거를 기제사라고 해요. 그리고 명절, 추석이나 설날에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데요. 뭐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관혼상제와 관혼상제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지금의 한국은요, 다양한 종교를 믿기 때문에 제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특히 한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많이 줄었고, 또 현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가정 예배 또는 추도 예배라고 하면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교의 문화는요, 다른 종교 안에도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관혼상제는요,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하는 중요한 4가지 행사인 거예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죽고, 제사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을 관례, 결혼을 하는 것을요, 혼례, 죽는 것을요, 상례, 제사하는 것을요, 제례라고 해서 관혼상제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자,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기는 했는데, 자,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과 유교인데요. 10분 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